앞서서 아이유의 음반 활동들을 쭉 이야기했었지만 사실 이때 음반 활동과 동시에 연기 활동도 꾸준히 지속했었는데요. 최고다 이순신, 예쁜 남자, 프로두사 등 각종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프로두사를 통해 해외에서의 인기도 크게 늘릴 수 있었고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쁘대잖아요. 남자들은 좋아해요. 피디님처럼 약간 연세 있으신 여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2015년 6월 드라마 프로두사의 마지막 회가 방영되며 마무리되었지만 우리가 아이유를 다시 보기까지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아이유는 그해 10월 미니 앨범 채샤를 발매합니다. 해당 앨범의 타이틀곡 23은 아이유의 나이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노래가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유는 평소 숫자와 관련된 의미 부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나이와 관련된 노래들을 내놓는 이유에 대해 그녀는 한 해 한 해 달라진 본인을 다른 버전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게 재밌기도 하고 또 나중에 본인이나 혹은 팬들이 시간이 지나 들었을 때에도 그 노래를 부른 그 나이의 아이유를 선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나이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이게 우리의 그 코리안 에이지를 사용 중이거든요. 아이유도 이제 와서 이 기준을 바꾸진 않을 거라고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해외 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엔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에도 가요제 특집을 맞아 장기 출연하며 재밌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은요 즐기려고 온 거예요. 같이 놀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 아니 근데 거예요. 저 아이유의 그 서정적인 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좋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척. 여기요 아이유 한번 봅시다. 아이유 시키라고. 그렇지. 리듬 타. 사람들은 모두 꿈을 꾸지. 반전의 내 모습을 꺼내볼까? 무한도전이란 인기 프로그램과 아이유의 출연,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 2년마다 했었던 가요제 특집이라 흥행의 조건은 다 갖추긴 했었지만 그녀가 같이 한 노래 내용은 그 가운데서 음원 차트 1위를 또 이후엔 제일 오래 차트를 지키며 대단한 위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행보들을 소개드린 이 시기들에 사실 아이유가 자기 혐오로 크게 고생했었던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또 실제 성적도 너무 좋았었지만 무대 뒤에서 아이유는 당시 심각한 슬럼프를 겪으며 무기력한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폭식증이 있어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기도 했었고 또 무대에 오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껴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방송도 무섭고 카메라도 무섭고 주목을 받으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고 무대에서는 노래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해 방송 안 했어. 안 했어요. 진짜? 내가 나를 못 믿고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끝도 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먹는 것과 자는 것 외에는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괴롭기도 하고 토할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도 받았어요. 치료도 받고. 네. 이런 슬럼프의 이유에는 대략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악플입니다. 아니 인기 스타라면 누구나 겪는 많은 헤이터들의 악플이고 크게 아이유만의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아이유에게 그 수위가 저 때에 정말 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아이유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수위를 넘는 말들이 많아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악플들보다 아이유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요. 당시 슬럼프의 진짜 이유는 바로 본인 실력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막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아이유를 흔히 칭찬하는 말로 어린데 잘한다 라고 많이들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유는 여기서 이 어리다는 것이 나중에 사라진다면 나중에 나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불안해졌고
결국 자기 혐오까지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제 앞에 그 어린데라는 그 부분을 그 괄호를 빼고 또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기. 더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거품이 막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이렇듯 본인 실력에 대한 불안함에 슬럼프를 겪고 있었던 아이유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린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직접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진짜 본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앨범 채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채셔의 전곡을 단독 작사했습니다. 이 덕분에 노래 23의 가사도 보면 사실은 나도 모른다, 늘 불안하다 라고 말하는 게 가사 속의 I'm 23, 난 수수께끼 그 자체를 잘 표현한 노래와 가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그때 결심을 했어요. 프로듀싱을 내가 해야겠다. 불안하면서 막 근사해 보이게 사느니 그냥 초라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딱. 그리고 이 앨범 프로듀싱 능력이 더 성숙해져서 나온 게 그녀의 4집 앨범 팔레트였습니다. 2015년에 채셔 이후 약 1년 반 만에 컴백한 앨범으로 본인의 슬럼프를 스스로 극복하며 내놓은 앨범이었기에 더욱 뜻깊은 앨범이었습니다. 그날은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숨쉬고 수잔 나들 I like it I'm 25 겨웃음은 고개 넘어 기쁨도 잠시 어머 아프니까 왜 청춘이래 지나가야 돼 시간이 안 기다려준대. 타이틀곡 팔레트는 23 가사의 연장선인 곡으로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날 이라고 하듯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의 본인을 솔직하게 받아들인 모습으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반편지도 참 너무 좋은 노래이죠.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 반편지는 2018년 골든디스크에서 디지털 음원 대상을 받게 되고 이 팔레트 앨범은 2017년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앨범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앨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팔레트 앨범 발매가 이 해의 상반기였다면 하반기에는 꽃갈피 2를 발매했습니다. 이 앨범은 동명의 첫 리메이크 앨범 이후 거의 3년 만에 발매한 꽃갈피 시리즈의 후속작이었는데요.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음반 퀄리티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곡은 이 앨범의 원래 트랙 중 하나인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인데요. 원곡자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안타깝게도 이 노래는 당시 발매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타이틀곡이었던 만큼 뮤직비디오로 확인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반편지 뮤직비디오의 후속작으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이기에 나름의 스토리라인도 있어 듣는 맛뿐만 아니라 보는 맛도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어쨌든 저 역시 옛날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유의 의도와 방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아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고 실력을 얻으며 그녀의 인생 기점이었던 25살이 지나 대한민국 여자 솔로 가수 고트로의 발걸음을 다시금 이어나가게 됩니다. 아슬아슬hin 나는 훨씬 하나도 다른 깨는 올시가 됐다고